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이제 동물윤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잘못했어. 이상한 게 찍히죠. 기능이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동물윤리에서는 여러분들 단일주의하고 계층주의, 계층론,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단일주의라는 것은 도덕지위와 같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여기 나왔죠. 예. 그 도덕지위라는 것은 뭐 종류를 안 따진다. 그 더 높고 더 낮은 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단일주의의 요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만약에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도덕적 지위를 일단 가지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구별 혹은 더 높고 더 낮은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덕적 존재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단일하고 공통적인 지위만 갖게 되는 거죠. 예,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제 6,000원만 내면 된다. 6,000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예. 그 영화가 10,000원 이하 할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알겠네요. 예. 여러분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10,000원 이하 할 때가 있었는데 점점 오르더니 지금 뭐 15,000원인가요? 영화관에 저는 코로나 전에 영화관을 많이 갔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영화관에 안 간 후에는 요즘 영화관에 거의 잘 안 가고 있는데, 요즘 뭐 워낙 집에서 뭐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냥 뭐 6,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노인이든 아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6,000원만 내면 그냥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러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니까 관객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이 구별이 없죠. 뭐 더 높고 더 낮은 거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6,000원만 내면 일단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일주의라는 것도 약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어떤 존재 A, 어떤 존재 B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만약에 도덕적 존재다. 그러면은 일단은 도덕 존재가 되기만 하면은 지위는 다 같다라는 거죠. 지위는 다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올리시면 돼요. 일단 6,000원만 주고 들어오면 뭐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뭐 노인이든 상관없이 다 그냥 영화를 똑같이 볼 수 있죠. 예.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단일주의라는 게. 대칭론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똑같이 인간하고 동물이 똑같이 백이라는 고통을 당할 수 있냐? 사실은 요것도 논쟁거리죠. 맞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백이 과연 토끼가 느끼는 백하고 똑같냐? 사실 요것도 논란거리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똑같다고 치자. 요렇게 가정하는 거죠. 똑같다고 치자. 똑같다고 치면은 단일주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게 단일주의죠. 예, 단일주의죠. 예. 만약에 얘도 도덕적 존재고 사람도 도덕적 존재면, 그러면 어차피 지위의 높낮이가 없으니까 똑같이 대우해야 되니까 가중치를 똑같이 그냥 100으로 줘버리는 거죠. 예. 하지만 계층론에서는 설령 이렇게 똑같이 100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럼 똑같이 100을 느끼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 계층론에서는 도덕적 지위의 높낮이를 인정하는 거죠. 똑같이 100을 느낀다 할지라도
요게 중요하죠. 똑같이 100을 느낀다 할지라도 가중치를 다르게 줄 수 있다. 왜? 지위가 다르니까. 예,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주의와 계층주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그러면 단일주의를 만약에 우리가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상적인 상황에서 요게 중요해요. 가상적인 상황에서 인간 고양이 물에 빠졌는데 어쩌면 구해야 되냐. 그럼 단일주의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단일주의에 따르면은 얘하고 얘가 똑같이 도덕적 존재다.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얘들의 지위는 똑같기 때문에 얘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요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동전을 던져야 되겠지. 왜냐하면 둘 중에 뭐 어느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전을 던져서 그냥 뭐 앞면이 나오면 고양이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딱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단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동전을 던져야 되느냐? 딱 요 질문이에요. 요 질문.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일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동전을 던져야 된다는 결론에 요게 중요하죠. 반드시 이르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단일주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요거는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위가 같더라도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입느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인간하고 고양이를 비교하기 힘들면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은 지위가 같으니까. 철수하고 광수는 지금 지위가 같잖아요. 도덕적 지위가 같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철수는 손가락을 베었고 광수는 팔을 쳤다는 상황이죠. 그럼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되냐? 누구를 먼저 해야 돼요? 광수를 해야 돼, 광수. 왜? 아니, 피해를 더 많이 입었으니까.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일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전을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일주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도덕지위가 같잖아요. 그럼 같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철수와 광수가 동등하게 인간이라 하더라도 광수가 피해를 더 많이 입었기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될 이유는 있죠.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일주의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동전을 던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계층주의 반드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단일주의를 선택하면 무조건 계층주의와 다른 반대되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 계층주의 혹은 계층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되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같지만 해악을 더 많이 입는 개체를 먼저 구한다. 요거는 이제 단일주의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결론이 이르냐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악을 더 많이 입는 개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예. 아니, 해악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개체, 여기 입는다라고 해서 말이 약간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해악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 해악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감수성, 고통을 느끼는, 어떤 능력이, 발달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동물보다는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해악을 더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일주의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동물보다 인간을 더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아니 왜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보다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더 발달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혹은 항상 인간이 동물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항상이라는 말이 너무 심하다면 요 말을 살짝 빼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더 우선하죠. 왜? 감수성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계층주의와는 다르지 않는 결론이죠. 계층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동물보다 도덕 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간이 더 우선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면 단일주의나 계층론 혹은 계층주의나 어떻게 돼요? 결론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층주의 입장에서는 결론이 똑같으면 단일주의 하면 뭐 아니야, 뭐 계층주의랑 단일주의나 결론이 똑같으면 그냥 계층주의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단일주의 입장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자,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자원분배. 여러분들 여기서도 자원분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이 있다. 그 자원분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애완동물, 뭐 요즘 애완이란 말을 쓰지 말고 반려라고 하는, 뭐 반려인지 애완인지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들 반려동물한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쓴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20만 원을 예를 들면은 뭐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기부를 하나요? 기부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한 달에 20만 원씩 반려동물한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자원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분배를 하고 있다니까, 동물하고 인간 사이에서. 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단일주의를 선택했을 때 어떤 분배 방식을 취하느냐. 분배를 하는 원리는 이렇게 대충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분배 정의론하고 비슷하죠. 뭐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냐. 여기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다. 하나는 평등주의, 하나는 충분론, 세 번째는 우선권 부여론, 네 번째는 응보다. 그러면은 이제 결합을 시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단일주의를 선택했다. 그럼 단일주의를 선택했을 때 만약에 내가 평등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입장이 어떻게 되냐? 요것도 선택할 수 있고, 요거 선택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단일주의를 선택했을 때 평등주의를 선택하든 충분론을 선택하든 우선권 부여론을 선택하든 응보를 선택하든 어떤 분배 원리를 선택하더라도 뭡니까? 결론은 문제가 생긴다. 요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단일주의 입장을 선택하니까 뭔가가 안 맞다라는 거죠. 어떤 분배 원리를 선택해도 단일주의 입장하고는 잘 결합이 안 되더라. 결합을 해도 이상한 결론이 나오더라. 요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등주의는 예를 들면은 뭐 차이를 요 차이를 좀 줄인다라는 입장이 뭐 평등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철수는 90인데 광수는 90m이다. 그러면 이제 요 차이를 최대한 이제 좁히는 게 평등주의라고 볼 수 있다면은
충분도는 뭐 기준선을 정하는 거죠. 기준선을. 예. 그래서 기준선에 일단은 맞춰야 된다는 게 충분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추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철수는 기준을 넘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철수한테는 뭐 더 줄 필요는 없는 거. 광수에 비해서. 근데 광수는 지금 만약에 40밖에는 없다. 나머지 60이 비어 있다. 이러면 적어도 요 최저선까지, 그러니까 철수 2까지 맞추라는 게 아니고 요 최저선,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요 최저선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60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충분론에 따르면. 그 다음에 우선권 부여로는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예, 제가 뭐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거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단위의 자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용이 많이 증가하냐, 예, 효용이 많이 증가하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광수는 40을 가지고 있는데 20을 지원한다. 철수는 100을 가지고 있는데 20을 지원한다. 이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단위에서 같은 단위로 지원을 했을 때 더 효용이 큰 쪽은 광수이기 때문에 광수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응보로는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자기 행위의 결과라면은 교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 책임이다. 만약에 이게 철수가 아니고 광수라고. 상관이 없네요. 예. 뒤에 뭐 있나요? 예. 철수로 하지 말고 광수로 해봅시다. 그 광수도 예를 들어서 노동을 했는데 광수 노동을 해서 90이라는 걸 얻었고, 똑같은 노동이라고 합시다. 철수도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40을 얻었다. 이거는 어차피 요 노동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면, 두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이라면은 요 40과 90의 요 결과를 교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요거는 자기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래서 응보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르죠. 부자 부모, 가난한 부모, 이건 다르죠. 아니, 철수는 부자 부모한테서 태어나고 광수는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나고, 요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부모가 부자죠. 요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는 교정을 할 수 있죠. 응보론에 따르면. 요거는 응보론에 따르면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 책임이면은 응보론은 굳이 교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냥 자기가 행위한 것이고 그 행위의 과정이 부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단일주의하고 평등주의를 결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단일주의는 지금 이 도덕적 지위가 같잖아요. 도덕적 지위가 같기 때문에 그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같단 말이에요. 같으면은 만약에 인간이 100이다, 동물이 지금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요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등주의에 따르면 요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물의 복지 수준을 거의 100만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걸 고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 20만큼의 복지 수준에 있어도 자기가 만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인간은 100만큼 있어야 만족하는데, 그러면은
인간과 고양이가 도덕지위가 같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고양이의 만족 수준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되냐? 이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되냐?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문제는 단일주의와 평등론을 결합을 시켜버리면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발생하잖아. 왜? 아니, 도덕지위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단일주의에서. 그 말이에요, 그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일주의와 분배 방법을 결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단일주의와 충분론을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단일주의와 우선권 보존론을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응보론을 적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파일을 조금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그 나머지는 요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상한 파일이야, 이거? 여러분들 이 파일은 이게 저 LMS에 있는 걸 보세요. LMS에는 저 계산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이 안 붙은 옛날 파일인 것 같은데, 그 계산이 붙은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설명했죠, 뭐. decent life. 이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 하면은 뭡니까? 시험 준비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decent life 이 부분하고 이게 내가 좀 이 decent life 하고 이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거. 뒤에 이거 뭐 이제 탑 다운, 바텀 업 계산하는 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문제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가 빠지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뭐 위에서 계산하고 아래에서 계산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겠어. 일단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계산 문제를 내가 만들어서 냈어야 되는데 그 계산 문제를 만들어서 안 냈네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계산 문제는 일단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